이번 강의는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는 두 명의 거물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아제라는 학자고요. 두 번째는 비고츠키라는 학자입니다. 이 두 분이 밝혀준 이론들이 너무 대단해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 두 분이 양대 산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잘 학습하시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지, 그리고 왜 적기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인지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교육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할 땐 새로운 용어를 먼저 내 스타일대로 잘 해석해서 이해하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인지발달이라는 용어부터 잘 해석해 볼까요? 인지라는 용어는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정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할 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 어린 꼬마들을 보면서 걔네들은 인지 발달이 아직 덜 되었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이 덜 되었다는 건 알고 있는 게 우리와 비교해서 많지 않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그런 꼬마들한테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언제나 새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은 것들이 다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여동생을 명동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서울 명동 아시죠? 한국의 최고의 쇼핑거리잖아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명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는 명동이라는 곳이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자극이었던 거예요. 전 명동을 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명동을 가본 적이 없던 제 동생한테는 그게 아주 새로운 정보였던 겁니다. 이제 제 동생의 뇌 속에 명동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제 동생이 명동에 처음 가본 경험과 같이 인간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1896년에 태어난 학자고 이 이론이 발표된 게 1936년입니다. 이 이론이 세상에 나온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이 이론은 교육학에 나오는 그 어떤 이론들보다 가장 오래된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아제는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일정 부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론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선 크게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도식이라는 개념, 두 번째가 인지적 평형화라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발달 4단계입니다. 우선 도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뇌는 하얀 도화지와 같죠.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새로 샀을 때 하드디스크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기가 머릿속에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도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배운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아기들은 놀랍게도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외국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인지적 프레임을 도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키마라고 하고요. 일본어로 와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도식은 어떤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인지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할 때 이 도식에 의해 정보가 처리된 후에 뇌에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이 파일이 어떤 종류이고 크기가 얼마고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는지 등등의 정보에 따라 저장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저장한다고 할 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가 그냥 저장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따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이 정보들을 관리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타데이터가 도식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보시면 책들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도서관에선 서지 정보에 따라 책들이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선 서지 정보가 도서관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지 정보가 있어야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책이 도서관에 입수가 되면 이 책에 대한 서지 정보가 생성이 되고 이 정보에 따라 도서관에 배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특정한 규칙들에 의거해서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아무렇게나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뇌의 특정한 규칙들의 모임을 도식 혹은 스키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식은 정보가 점점 많아지면서 확장되고 정교화되고 성장합니다. 정보들을 뇌에 쌓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글을 읽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스키마에 따라 차곡차곡 잘 모아왔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아이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이의 지식체계는 더욱더 진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를 돌본 경험이 많으시다면 아기들이 뭐든지 손에 쥐게 되면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걔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걸 입에 넣어보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기들의 스키마, 다시 말해 그들의 사고체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간단히 나눕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이를 나누는 판단 기준은 자신의 입에 넣어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아기의 스키마에 따라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먹을 수 없다면 다음부터 그걸 입에 다시는 넣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메타데이터가 이미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도식에 따라 뇌에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현상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화는 오히려 도식을 공고히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동화 현상이 많을수록 스키마는 굳건해지는 거죠. 위에서 나온 아기의 경우 여전히 세상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본인의 인지 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체계가 바뀌는 일은 없는 것이고요. 나이가 20살만 되어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믿음, 가치관이 굳건히 자리 잡혀서 원래 기존의 사고 체계가 아주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화학에서도 뭔가 안정된 상태를 바꾸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변화한다는 건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의 틀을 여간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오면서 굳건한 사고 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에요.